황하는 원래 150여 종의 어종들이 연간 7만 톤 이상 잡힐 만큼 어업 자원이 풍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환경오염으로 어종의 3분의 1이 멸종될 만큼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때 한 젊은 어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헤이, 捕的怎么样？好吗？我们就是6、7천。 多什么鱼啊？ 여행객의 관심이 반가웠는지 가까이 다가오는 젊은 어부. 要不然就是鲤鱼。鲤鱼，黄河鲤鱼就是黄河。啊，这样子。 그래도 이것은 상류지역이라 성어기엔 꽤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哇，好重的呀！呀，时间呢？多长时间？捕了多长时间？就是每天12个小时嘛。 12个小时。哎呀， 황하는 예로부터 잉어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한데요. 공자가 아들의 이름을 잉어의 한자에서 따왔을 만큼 중국인들은 잉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부가 강 여기저기에 들여놓은 그물은 그 길이가 100m나 되지만 잡히는 물고기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기가 많이 안 잡히는 겨울철엔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 있어. 잡았어. 고기. 홍정이. 그래도 다행히 한 마리 건져서 다행이네. 야. 最困难的就是钱吧，靠水吃水吧，靠水吃饭。啊，对，啊，靠水吃饭的啊。对。以后呢？以后继续做那个捕鱼吗？你就是想要？还有想要在10年的计划吧。这样子。还要啊，10年。对，10年的计划。 황하에서 사라진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번 이곳을 찾을 때면 이 젊은 어부를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황하가 변화하면서 황하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들의 삶도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병령협엔 수많은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기암 절벽 아래 작은 사찰 하나가 여행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수렴동. 관광객들의 발길마저 끊긴 고즈넉한 사찰 안은 티베트 불교의 살아있는 부처 사진이 모셔져 있어 신비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먼 옛날 란저우에서 하서주랑으로 향하는 실크로드를 지나던 상인들, 여행길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던 병령협과 계곡을 둘러싼 병령성님이 현실 세계를 벗어난 느낌마저 줍니다. 야, 잘장이다, 잘장. 황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병령성님을 보니까 그 기암괴석지 수없이 많은 모습이 마치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듯한 그 느낌이 드네요. 또한 이 길을 보면서 고대 이 길을 왕래했던 수없이 많은 실크로드 상의 그 중개상인들이 떠오르면서 또한 그들이 이 길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향수를 달래고 또 애환을 달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 옛날 실크로드를 따라 이 길을 지나던 이들 역시 황하를 따라 이 길을 걸었을까요?
전망대에 오르자 발밑으로 세 개의 협곡을 따라 흐르는 황하의 물줄기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수량이 많은 여름엔 토사가 섞여 황하 특유의 누런 물길과 상류의 푸른 물이 섞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황하 삼엽을 뒤로하고 티베트 불교의 더 짙은 향기를 쫓아 간수성 간난 티베트족 자치주 루취현에 위치한 랑무스로 향합니다. 라마교라고도 불리는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인들의 고유 신앙인 본교와 혼합이 된 토착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발 3,600m에 위치한 랑무스는 티베트 불교의 사원으로 사원의 이름이 곧 지명이 되어버린 특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티베트 고유의 흙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부터 랑무스는 중국 서북 지역에서 가장 티베트의 문화를 잘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마을에 들어서자 승복을 입은 어린 승려들의 모습에서 여전히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원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승려들이 모여 마치 싸우기라도 하듯 목청 높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원 곳곳에서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변경이라 불리는 수행 방법입니다. 손뼉을 치며 오가는 승려들 간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는 각자가 공부한 불경의 내용을 가지고 벌이는 일종의 교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他们现在做是什么呀？辩经啊。对对对，编辑。有这么铸造的话，这有还是机式嘛，那是这个按钮。我说的就是那个。对，就是那个。这是机式，这个动作话做的话，在有自己心里有机式嘛，那是都来那个。 랑무스는 노랑모자파로 유명한 겔룩파에 속하는 사원입니다. 겔룩파는 티베트 불교의 여러 종파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티베트 불교계의 부패를 막고 티베트 불교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자는 목표 아래 교단의 정화와 계율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300년) 동안 향불이 한 차례도 꺼지지 않은 불교 성지 랑무스. 1413년에 세워진 랑무스엔 총 9개의 사원에 500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불경외는 소리가 넘쳐나는데요. 담 너머로 아이들의 독경 소리가 들립니다. 我是韩国来的，可以吗？可以吗？谢谢，对。 승려들 사이에 승복도 입지 않은 아이들이 열심히 불경을 외우고 있었는데요. 10살 남짓이나 됐을까요? 독경에 심취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刚才您叫的他们都没穿那个法服，这个原因是什么？他们不是和尚吧？ 我说不是，他们都隔壁学校的学生，专业的学生，这样子。那穿衣服的都是您的学生，穿衣服的都是您的学生，就是的。 이곳에선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되면 아이를 사원으로 보내 불법을 배우게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자녀 중 한 명은 승려로 출가시키는 티베트 전통을 따를 만큼 독실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你为什么在这边坐着就念经念经？和尚，以后要当和尚的。啊， 공부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은 어느새 또래 장난꾸러기들로 돌아갑니다. 우연히 사원 한편에서 법무를 연습하는 승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춤은 무근해의 악기를 쫓아내고 새해의 행운을 부르는 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지신밟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참 참啊，这个过年的时候跳的啊，这为什么这个跳这个呢？这是过年以后的，这是29号的跳的。啊，这样子，是的，就是为了那个拜佛拜佛的，是的。 승려는 방문이 허락되지 않는 사원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는데요. 창건자인 지하찬 거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这个创建的活佛的那个正神社里사람이 죽은 지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발과 그 피부 상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 탄력이 있다는 것은 불가사의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마을을 나서는 길 사원을 돌며 기도하는 어린 남매를 만났습니다. 사원 한 바퀴에 염주 한 알. 이렇게 사원을 도는 것은 불경을 읽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남매의 모습에선 왠지 모를 경건함마저 느껴졌는데요. 发现你的姐姐，姐姐， 学习成绩好，啊，然后自己好个日子。 사원과 마을이 경계 없이 자연스레 어우러져 있는 랑무스의 풍경은 일상과 종교의 경계를 허물고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의 삶과 무척이나 닮아 보입니다. 누구나 은자가 되고 싶어지는 곳. 어느 날 가던 길을 멈추고 걸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싶어질 때 어쩌면 이곳 랑무스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정은 랑무스를 뒤로하고 내륙 깊숙이 티베트 불교와 원시 종교가 공존하는 칭하이 성의 퉁런으로 향합니다. 칭하이 성으로 가는 길에 칭장고원을 지나게 됐습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쿨룬 산맥 사이에 칭장고원을 가로지르는 칭장공로가 1954년 개통됐는데요. 협곡 사이의 절벽을 깎아 만든 이 길은 세계적으로 길고 험준하기로 유명합니다. 칭하이성 황난 티베트족 자치주 퉁런현에 위치한 작은 마을 니엔두후초는 소수민족 중 하나인 투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티베트 불교와 토속 종교가 공존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니엔두후촌의 투족들은 지금껏 고유의 전통 문화를 지켜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와 나무 태우는 냄새가 골목에 가득합니다. 그러고 보니 웬일인지 집집마다 화덕에 불을 지피느라 분주했는데요.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렇게 되는구나. 잠시 후 화덕 속 작은 냄비 안에서 나온 건 모모샹이라 불리는 이 지역에서 주식으로 먹는 빵이었는데요. 오늘 굽는 빵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这个摸摸香，你为什么烤呢？ 土里是那个给的。 无土的那个。 土。嗯。 투족은 원래 토테미즘을 믿었으나 점차 티베트 불교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투 축제를 비롯해 지금까지 토테미즘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투 축제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사당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음력 11월 20일에 행해지는 이 전통 축제는 투족 사람들에게도 1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합니다. 라와라고 불리는 법사가 있어 민속 신앙 축제를 주관하는 것도 이채롭습니다. 축제 시작 전 신에게 올리는 기도를 하고 나면 법사가 종루에 올라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종이 울리고 나면 마을에서 뽑힌 투족의 남자 7명이 온몸에 재를 바르고 변신을 시작합니다.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들인데요. 중국 각지에서 기자, 학자, 사진작가들이 모여들 만큼 우투 축제는 중국 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전통 문화라고 합니다. 투족의 우투 축제는 호랑이를 숭배하는 토템에서 기원한 제의로 우투란 말 자체가 호랑이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 속에는 과거에 병이 든 공주를 위해서 국왕이 병사들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여 공주의 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머리 장식을 끝으로 7남자가 7마리 맹수들로 변신했는데요. 什么意思啊？这个这个意思我有点受不了，过不了，接受不了。接受不了。身子的这个是老虎，白老虎。对对对对，我知道。我们这中国来的话，不是说东北虎厉害吗？对。这个是老虎，白老虎，还东北虎，看是很严重这个。 법사가 신의 뜻을 선포하면 7명의 청년들은 신령한 호랑이가 되는데요. 이들은 이때부터 분장을 지울 때까지 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렬은 사당을 3바퀴 돌고 난 후에 마을로 향하게 되는데요. 사당을 빠져나갈 즈음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신호로 5명의 젊은 호랑이들이 산 아래 마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호랑이들이 마을로 내려간 뒤 2마리의 대장 호랑이와 표범이 법사 일행을 이끌고 천천히 마을로 향합니다. 그 시간 투족 마을에선 사람들이 호랑이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에 호랑이에게 바칠 재물을 들고 기다리는 사이
산을 내려온 젊은 호랑이들은 마을 곳곳의 집과 담장을 뜀박질하고 오르내리며 집집마다 귀신과 악한 기운을 쫓고 복을 빌어줍니다. 사람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호랑이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켜서 있다가 빵이며 과일, 고기 등을 제물로 바칩니다. 1년 다음 한 해 평안을 소망하는 그런 의식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대장 호랑이들이 마을로 들어서면 축제는 절정에 달합니다. 집집마다 호랑이 숫자에 맞춰 7개씩 준비한 빵을 바치는데요. 투족들은 혹한기에 이렇게 우투 축제를 벌이면 다음 해에 마을에 기생하는 요괴나 질병, 전염병 등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렬 앞에 엎드려 호랑이가 타고 넘어가는 것도 호랑이가 모든 애군을 가져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다 돌고 난 후 둘로 나뉘었던 호랑이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데요. 이때 마을의 귀신부터 온갖 나쁜 기운을 모두 거둔 호랑이들은 마을 밖으로 향합니다.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 호랑이를 쫓아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따라 달리는데요. 일행이 향한 곳은 바로 마을 앞을 흐르는 황하의 작은 지류였습니다. 투족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우투 축제를 계승해 오고 있는 니엔두 후촌 사람들. 전통에 대한 이들의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랑이들은 차가운 얼음물로 몸에 그린 문양들을 씻어내는데요. 마을의 애군을 몰아 말끔히 강물에 씻어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그러고 나면 호랑이들은 다시 사람이 돼서 말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你现在怎么样？现在感觉怎么样？所以必须要这来洗，哈，只是洗了，不要洗全部，这样子洗一点就可以。这样就是那样。你每年参加这个吗？每年参加这个活动吗？就是明年还要当那个老虎？下水也当然必须要当老虎。下水也没有这个。 우투 축제가 마무리될 즈음 마을의 법사가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재미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불을 뛰어넘으면 애군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요. 꼭 믿는 건 아니지만 왠지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과 함께 앞으로의 여행길이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사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계속 모여듭니다. 투족의 신년맞이 행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那个对你们这个突出来说什么样的意义呢？以前老前辈留下来的这个宝贵的文化遗产。这样。我们村子里面非常要有这个有气氛。
有气氛搞出来，男女青年强不要高兴今天晚上，大家都来参与这个节目。哎，这样子。这样子。 이 행사는 빵이라고 불리는데요. 투족의 남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술을 들고 사당을 찾는데요. 사당에 모신 이랑신에게 술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랑신은 우리로 치면 산신할머니와 비슷한 토속신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들의 결혼도 관장한다고 합니다. 법사가 마을의 주신인 이랑신에게 고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수렵에서 농경 위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도 이랑신은 투족의 최고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야, 간세모 잔세! 잔세! 야, 디나 조록사요! 요! 조록사냐가 치슬니! 조록사냐 춘치니세야! 야, 디나 조라가 동거노 치슬니! 사마토이! 돌아가며 새해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리. 법사가 패를 던져 행운을 축원한다고 하는군요. 야, 디나 조르게 뽑거나요, 그 스플라나나 좀 높아거나요, 그 레프스키나나. 행사는 엄숙하고 심각하기보다 한 해를 웃으면서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정신적 지주로 하면서도 자신들의 토속 신앙을 전통의 이름으로 지켜나가는 이들. 이들의 모습에서 소박하지만 자족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마을을 향해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들으며 1년의 하루, 호랑이가 되는 투족 사람들의 전통과 믿음이 더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라봅니다.